28사단 태풍부대. 우리 부대 격례 구호는 일반적인 충성 대신 태풍을 사용한다. 일명 무적 태풍 유격장이라 불리는 가막산 유격장도 유명하다. 우리 사단에서 관리하는 이 유격장은 험한 산세를 이용한 암벽의 레펠 코스는 전설로 남아있는 곳이다. 또한 지금은 해체된 제26기계 화보병 사단이 인근에 존재했을 당시에는 이곳으로 유격훈련을 하러 왔다. 우리 부대는 경기도 연천 최전방 중서부 전선을 담당하고 있으며 GOP 철책 사단으로 총 4개 여단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이곳에서 2년 6개월을 보냈다. 내무실은 여전히 낡고 좁았다. 오래된 건물에 수십 번 수리한 문짝, 밤이면 바람이 스멀스멀 들어오던 창문.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숨쉬며 견뎌냈다. 나에겐 무려 13명의 아들이 있었다. 물론 진짜 자식은 아니고 같이 밥 먹고 땀 흘리고 얼차려 받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내 후임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하려는 친구는 정윤호 이병이다. 이름에서 풍기듯 멀끔한 인상, 키도 크고 어깨도 넓다. 하지만 첫 만남 때 그는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했다. 이 이병 정윤호 인사드립니다. 떨리는 목소리, 눈동자는 바닥만 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커피 자판기로 데려갔다. 커피나 한잔 해라. 내가 뽑아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두 손으로 받아든 윤호는 거의 숨을 멈춘 듯 조심스레 마셨다. 이등병 시절. 누구나 다 겪는 적응기지만 윤호는 좀 달랐다. 지나치게 예민했고 늘 주변 눈치를 살폈다. 훈련 때도 점호 때도 심지어 식사 시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말수가 적고 질문 하나에도 머뭇거리는 그를 보며 이 녀석이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그럴 만도 했다. 우리 오중대는 연대 내에서도 군기가 세기로 유명했다. 명색이 전방부대 아닌가. 실사격 훈련만 해도 연중 행사고 주야간 근무가 기본이었다. 근무가 없으면 태권도 훈련, 제초 작업, 배수로 정비, 체력 단련. 체력 단련은 말 그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굴림이었다. 게다가 신병들은 중대 배치 전 일주일 가까이 지원중대에 머무르는데 그곳에서 고참들이 슬쩍 겁을 준다. 야, 너희 5중대 배치됐다고. 그럼 끝났다. 거긴 진짜 헬이다. 거기 하루 버티면 내 인생 어디 가서도 안 죽는다. 이런 말을 들은 신병들은 이미 공포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5중대로 들어온다. 정윤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무실에선 내가 일종의 맏형 역할을 했다. 그랬기에 윤호 같은 친구가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PX 갈 때마다 일부러 데리고 다녔고 숨 쉴 틈을 주려고 아침 점호 전 짧은 대화도 자주 나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윤호는 좀처럼 긴장을 풀지 못했다. 웃는 얼굴도 잘 보기 힘들었고 운동장 구보 때도 자주 넘어졌다. 팔굽혀펴기를 하면 혼자 리듬이 안 맞았고 사격 훈련에선 조준이 흔들렸다. 참다 못한 조교 하나가 야, 너 눈에 문제 있냐? 며 소리쳤고 윤호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걸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점호를 마친 후 정윤호는 울고 있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도 못 낸 채. 나는 조용히 다가가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줬다. 윤호야, 괜찮아. 오늘 하루 버틴 거면 된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깨가 조금 떨렸다. 며칠 뒤 말년 병장 이경훈이 점호 시간 분위기를 풀겠다며 웃음 참기 벌칙 게임을 제안했다. 고참은 웃긴 몸짓을 하고 신병은 웃으면 얼차려를 받는 구조. 이미 지쳐있는 신병들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웃으며 넘겼다. 그리고 그날의 타깃은 또 정윤호였다. 경훈이 과하게 앞뒤로 몸을 흔들며 나이트 댄스를 시작했을 때 신병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다. 웃음을 참기 위해 이불처럼 눈꺼풀을 내렸다. 그런데 윤호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피하려 한 것이다. 그 천장에 마침 파리 한 마리가 날고 있었다. 그 순간 윤호의 입꼬리가 올라갔고 곧이어 푸후. 그만 웃음이 새어나왔다. 내무실은 정적. 고참들, 동기들 모두 고개를 돌려 윤호를 쳐다봤다.
경우는 짧게 웃고 말았다. 그리고 더 이상 윤호를 놀리지 않았다. 그날 윤호는 얼차려 대신 인정받은 신병 즉 관심병사로 한 계단 올라선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윤호가 내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저 전출 나왔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저 칠중대로 옮기게 됐습니다. 부대장님께 요청이 들어왔대요. 알고 보니 윤호의 외삼촌이 사단 정훈 참모셨다. 간부회의에서 정윤호 이름을 보고 중대장에게 직접 요청이 들어갔단다. 정윤호 이병 체력 약하고 적응 어려워하니 후방중대 쪽으로 돌려달라.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칠중대로 조용히 옮겨갔다. 그날 저녁 식당 앞 자판기에서 다시 만났다. 윤호는 경례하며 말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그냥 지나쳤다. 인사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때는 괜히 섭섭했고 배신감도 들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전역한 지금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 그때 웃으며 인사해줬다면 어땠을까? 잘 가라 윤호야. 거기선 좀 편하겠다. 이 한마디만 했어도 그 얼굴을 그렇게 기억하지는 않았을 텐데. 윤호야. 그때는 미안했다. 너는 그냥 너대로 견딘 거고 나는 내 방식으로 버틴 거였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는 없는 거였다. 어디선가 너도 지금 누군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고 있기를. 그리고 잘 살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참을 잊고 지냈던 부대 생활이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그 시절 전우들도 웃고 울던 시간들도 다시 떠올라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무적 태풍 선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풍 제28보병 사단 위치는 동두천으로 되어 있는데 사단 본부대와 일부 사단 직할대만 동두천과 파주시 및 양주시에 있고 대부분의 예하부대는 연천군에 밀집되어 있다. 감악산 유격장도 연천군 전고급 늘목리에 있으며 파주시 적성면 경계에 있다. 예외가 있다면 신병교육대와 80여 단 본부는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하고 있다. 제28사단이 담당하는 GOP 섹터의 경우 제5보병사단 좌구간 섹터까지 이어지는 지상작전 사령부 관내 중 경기도에서 유일한 산악지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중동부 섹터만큼은 아니지만 무릎 연골 망가지기 좋은 지형이다. 게다가 수색대로 자대 배치받고 DMZ 작전 나가 쭈그린 채 반나절 있다 보면 허리도 작살나고 겨울엔 손발가락이 얼얼하고 이조차도 두텁지 않다면 동상 걸리기 쉽다. 하여간 이렇다 보니 상남자 혹은 평소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 직접 일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최전방은 내가 지킨다. 라는 신조의 진짜 사나이라도 전역 후 망가진 몸에 불만을 토로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제28사단가입니다. 조국의 부름받아 황산벌에서 국난을 타개하러 모여 이루니 그 이름 영원무궁길이 빛나는 국군의 선봉대인 태풍용사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군대 사연이 있으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태풍